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파일 보이시죠? 네, 네. 오늘 그 1학년 6반 학생들하고 수업할 내용은 이제 원소와 입자들에 대한 구분을 좀 정확하게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도 꽤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쪽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구분을 좀 못하는 학생들이 꽤나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만요. 이걸 해놓고 앞에 그러니까 이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기 좀 힘들어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소라는 말하고 원자라는 말을 좀 구분하는 거를 되게 힘들어해요. 근데 사실 원자는 그 뭐의 개념이냐면 원자는 다른 말로 우리가 입자라고 얘기합니다. 원자가 입자라는 게 아니고 입자 안에 원자도 있고 분자도 있고 이온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소립자 등등등 뭐 꽤나 많아요.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원자를 많이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일단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얘기를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질문을 해준 학생의 질문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하나 하자면 여러분들이 생명과학 시간에 예를 들어서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원소들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산소다라고 했을 때, 이때 산소다라고 했을 때 산소는 뭐를 지칭하는 걸까요? 원소일까요? 원자일까요? 아니면 분자일까요? 그걸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거. 문맥상에서 구성하고 있는 뭐 성분 또는 성분의 종류를 묻는 거다. 라고 하면 걔는 원소를 묻는 겁니다. 성분. 그런데 그게 아니고 뭔가 구성하고 있는 개수를 물어본다. 개수. 이게 또 바뀌었더라고요. 개수를 물어본다라고 하면 그거는 입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렇게 쓰면 뭐죠? 채팅창을 올려주세요. 뭐죠 이게? 일단 O가 있으니까 이름은 뭐가 되겠습니까? 산소죠. 근데 O가 몇 개? 오른쪽 밑에 작게 쓴 숫자는 앞에 있는 원소 기호가 결합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결합된 개수.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산소 원자가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산소 분자가 됩니다. 그런데 둘 다 구성하고 있는 성분은 어떻게 되죠? 얘도 뭐죠? 산소. 얘도 산소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소는 한 종류씩, 성분 종류가 한 종류짜리다. 여기 하나 더 해볼까요? H2O다. 라고 하면 H가 두 개에, H 원자 두 개에 O 원자 한 개가 결합을 한 요거 하나 자체가 뭐가 되느냐면 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는 몇 종류입니까? 원소는 몇 종류라고 물어본 거는 성분 종류를 물어본 거죠. 네. H가 두 개는 있지만 H 한 종류에 O가 한 종류니까 H2O 한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의 종류는 두 종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요거를 좀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을 좀 연습을 하고자 오늘 시간을 마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좀 보시면 얘 왜 이래. 자, 그래서 원소,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성분 및 성분의 종류. 그 다음에 원자 번호에 의해서 구별되는 한 종류만의 원자로 만들어진 물질 및 그 호돈소 물질의 구성 요소. 좀 어렵습니다. 그죠? 어렵긴 한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일단 요것만 좀 기억하세요.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성분 및 성분의 종류. 원소의 개수는요. 원소의 종류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원소의 개수 그러면 원소의 종류와 같은 말이다. 이게. 원소의 종류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약 100여 종쯤 됩니다. 한 110여 종. 예, 이렇게 되죠. 그래서 걔를 보통 원자 번호 순서대로 해서 주기율표에 쭉 나열해 놓곤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험에서는 1번에서 20번 원소까지의 원자 번호 순서대로, 원자 번호는 무엇을 의미한다? 가지고 있는 원자가 가지고 있는 양성자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예, 원자 번호의 순서대로 주기율표를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화학적 성질을 결정짓는 전자 배치, 여기까지는 좀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주기 전이 원소인, 이거 앞에 건 필요 없고, 사주기 중에 21번에서 30번 원소가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보통은 30번 아연까지는 주기율표 배치는 아니더라도 순서대로는 좀 외워놓는 게 괜찮습니다. 지금 교과서 가지고 있으면 주기율표 펴가지고요. 26번이 뭔지 한번 볼래요? 26번이 뭡니까? (26번이) 뭐예요? 그렇죠. 철이죠. 예. 26번이 철인 거는 조금 그 우주 역사 속에서 좀 중요해요. 예. 다음 시간에 이제 나오겠지만 그거 좀 주의해서 좀 잘 기억해 놓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자. 물질을 구성하는 미세한 크기의 물체로 밑의 소립자뿐만 아니라 원자, 분자, 콜로이드, 작은 물체를 전부 뜻합니다. 나머지 내용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원자. 요게 중요합니다. 화학 원소로서의 특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도달할 수 있는 물질의 기본적인 최소 입자. 그러면 마치 잘 보세요. 물질의 기본적인 최소 입자 그러면 더 이상 쪼갤 수 있어요? 쪼갤 수 없어요? 쪼갤 수 없다라는 의미로 들립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실제로는 원자도 쪼갤 수는 있어요. 원자, 핵과 전자로. 다만 뭐가 사라진다. 원소로서의 특성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이거죠. H 원자는 H 원소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네. 마찬가지로 산소도 산소 원자는 산소 원소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H 원자가 하나 있는데 걔를 쪼개가지고 전자를 하나 뜯어내요. 전자를 하나 뜯어내면 수소 이온이 되는데 수소 이온이 돼버리면 그 순간부터 수소 원자하고는 성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원자를 다시 한번 정의하자면 이렇게 돼요. 원소로서의 성질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입자다.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다.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쪼개게 되면은 원소로서의 특징은 잃어버린다. 되셨죠? 그 다음에 분자. 억수로 깁니다. 뭔가 되게 긴데 핵심은 이거예요. 공유결합에 의하여 결합되어 이루어진 놈을 우리는 분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반드시 비금속 원자들끼리 공유결합을 해야 우리는 그 입자를 분자라고 부릅니다. 주의하실 점은 지금 아마 정대장 쌤하고 하고 있을 건데요.
금속 원소도 공유 결합은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금속 원소가 포함된 입자는 분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자라고 불리우는 놈은 일단 요것도 잠깐 볼까요? 예, 정리를 조금 하자면 이렇게 돼요. 예. 분자라는 놈은 분자의 개념은 분자라는 거는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반드시 2개 이상의 원자로 구성됩니다. 근데 이거는 예외가 있어요. 예외. 누구냐면 18쪽이에요. 18쪽 원소. 18쪽 원소는 원자 한 개가 분자 역할을 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2개 이상의 원자로 구성될 때 무슨 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되느냐 하면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우리는 분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반드시 그 2개 이상의 원자라는 놈은 전부 비금속 원소인 경우에만 비금속 원소로만 구성되어야 합니다. 요게 분자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소 기호를 봤을 때 금속이냐 비금속이냐만 구분하도 분자인지 아닌지 원자인지 원소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CaCO3라는 어떤 입자가 있다고 합시다. 얘는 분자일까요? 아닐까요? 채팅. 분자다? 아니다. 분자. 분자다. 모르겠어. 네, 괜찮아요. 지금 배우려고 하는 거니까. 분자다. 분자다. 하나하나씩 따져볼게요. 잘 봐요. 잘 봐. CaCO3는 일단 원소 기호가 몇 종류 있지? 요거는 얘기할 수 있지. 원소 기호는 몇 종류? 3종류죠. CA 있고요. C 있고요. O 있어요. 맞아요? 네.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숫자는 몇 개예요? 총 5개 맞아요? CA 1개, C 1개, O가 3개니까 5개의 원자로 이루어졌네요. 됐지요? 됐지? 잘 봐. 1번 2개 이상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맞아요? 5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맞죠? 오케이. 두 번째, 공유결합이다. 잘 모르겠는 거야. 외우고 있는 사람은 아닌 줄 알아요. 근데 잘 봐. 이거 보면 돼. 3번 봐봐. 비금속 원소로만 구성되어 있다. 칼슘, 금속, 비금속. 금속. 따라서 얘는 무조건 공유결합도 아니고 얘는 분자도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분자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얘는 결합이 금속이고 하나는 금속이고 나머지는 비금속이죠. 금속하고 비금속이 결합하는 거 중학교 때 했네. 무슨 결합? 제 이온 결합이에요. 얘들 둘이가 이 두 그룹으로 나눠서 얘들 둘이가 결합한 거는 이온 결합이에요. 물론 C하고 O는 무슨 결합하고 있냐면 공유 결합을 하고 있어요. 네. 하나만 더 해볼까? NH3 이름이
암모니아입니다. 예. 얘는 분자일까요? 분자가 아닐까요? 일단 N, H 3개, N 1개, 2개 이상의 원자가 모였네. 맞아요. 두 번째,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따지면 공유결합 나오니까 금속, 비금속, N 비금속입니다. 그렇죠. H 비금속이죠. 따라서 얘네들이 합쳐질 수 있는 결합은 뭘까? 공유결합밖에 안 돼요. 예, 비금속끼리 결합할 수 있는 방식은 비금속끼리 결합했다 그러면 공유결합이에요. 주의할 점. 금속 원소는 공유결합을 할 수도 있지만 공유결합을 했다고 해서 다 비금속인 건 아니긴 하지만 비금속끼리 결합했다 그러는 거는 무조건 공유결합이에요. 결합 방식이. 그래서 비금속 간의 결합이 이루어졌다. 공유결합이에요. 얘는 분자 맞아요. 네. 이해됐습니까? 하나 더 해볼까요? 이쪽에 보이나? NaCl, 염화나트륨, 소금이죠. 네. 얘는 분자다, 아니다. 아니다. 이유는 그렇죠. 나트륨이 금속 원소이기 때문에 화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 중에 나트륨이라고 하는 금속 원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분자가 아니에요. 됐어요? 하나 물어볼게요. NaCl 한 개를, 제가 분자라고 안 하죠. NaCl 한 개를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는 몇 종류입니까? 두 종류. 그렇죠. 원소를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NaCl 한 개를 구성하고 있는 총 원자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네 개? 왜? 갑자기 왜 그래? 어차피 두 개예요. Na 한 개, Cl 한 개. N, A, C, L 이게 아니고 Na 한 개, Cl 한 개. NH3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는 몇 종류입니까? 그럴 수 있어. 네. NH3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종류는 두 종류, 그죠? 네. N과 H. NH3 한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총 개수는 4개. 오케이, 이게 잘하네. 1학년 6학년. 다른 반 학생들도 이제 이 화면을 이제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좀 어렵게 가볼까? 우와, 좀 깁니다. 그죠? 네. 얘는 분자입니까? 분자가 아닙니까? C2H5OH. 분자 맞죠? 왜냐하면 비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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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금속. 오케이. 됐죠? 네. 그러면 C2H5OH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종류는요? 현혹되면 안 돼. 원소의 종류는요? 얘들아, 네 종류라고 하면 안 돼. 현혹되지 마. 자, C 하나 나왔죠? 예. H 하나 나왔죠? O 하나 나왔죠? H 앞에 나왔잖아. 그죠? 예. 결국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이렇게 급하게 하면 안 돼요. 예. 세 종류의 원소입니다. 몇 종류요? 세 종류 맞죠? 예. 그러면 C2H5OH를 구성하고 있는 총 원자의 개수는요? 천천히 해. 예. 9개 맞죠? 2개, 5개, 7개에 하나, 둘, 예, 9개. 좀 이해돼요?
예, 제가 지구과학인데 화학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미안한데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자, 하나 더 연습할게요, 이제. 잘 보세요. 이제 조금,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업그레이드 합니다. 이거를 했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잘 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C라고 쓰고 보통 원소 기호가 있다고 합시다. 얘 원자 번호 몇 번인지 아시는 분? 6번이죠. 어디 있어요? 왼쪽 아래에 써줍니다. 됐습니까? 예, 모든 원소 기호는 여기다 써줘요. 그럼 다시 물어볼게. 원자 번호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원자 번호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아까 했다. 가지고 있는 양성자 수, 그렇죠? 양성자는 원자 핵 속에 들어있어요. 그죠? 그럼 내가 다시 물어볼게요. 원자 핵은 양성자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아니면 양성자 말고도 뭔가가 더 있어요? 그렇죠. 중성자가 더 있죠. 예. 그러니까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구성된 게 일반적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양성자로만 구성된 경우도 있을까? 딱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네, 수소 1번입니다. 1번은 중성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됐죠? 네. 이때 잘 들으세요. 다시 앞으로 올게요. 원자 번호 말고요. 원자 번호는 원소 기호의 왼쪽 아래에 써주는데 왼쪽 위에 써주는 게 있어요. 왼쪽 위에 써주는 거. 왼쪽 위에 써주는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질량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는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은 원자량이라는 말로도 써줍니다. 됐죠? 그러면 얘네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얘네들은 가지고 있는 양성자, 그 원자가 가지고 있는 양성자 개수에다가 더하기 가지고 있는 중성자 개수를 합한 값이에요. 됐죠? 그럼 여기서 질문.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는 최소 몇 이상이다? 최소 6 이상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잘은 몰라도 얘 의미를 다 알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5하고 8 돼 있는데 3 돼 있다. 말이 돼, 안 돼? 미친놈이에요. 알겠어요? 예. 출제를 한 새끼가 미친 새끼예요. 됐니? 예. 이 정도 알겠죠? 자, 잘 들으세요. 그런데 탄소는요, 질량수가 그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12짜리도 있고요, 14짜리도 있어요. 뭔 말일까? 12짜리도 있고 14짜리도 있다라는 것은 자, 먼저 이거부터 해봅시다. 가지고 있는 양성자 숫자는요, 둘 다 6이죠. 반드시 6이 돼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6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이해됐나? 됐죠? 그런데 가지고 있는 중성자 숫자가 어떻다는 얘기다. 요 놈은요, 리액션 좋아, 오늘. 좋아. 이놈은 6 돼야 되죠. 6 더하기 6은 10이니까, 그지? 오케이. 여기는요, 8. 그렇지. 요로 되는 거야. 그럼 잘 봐. 요걸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우리가 흔히 쓸 때 12C라고 쓰고요. 얘는 쓸 때 14C라고 써요. 됐니? 예. 얘는 이름이 뭘까? 이름을 물어본 건 종류를 물어본 거니까 원소 기호의 이름 물어본 거죠. 탄소예요. 얘는요?
얘도 탄소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뭐가 같으면 원자 번호, 가지고 있는 양성자 수가 같으면 원소의 종류는 동일하다. 오케이, 바리? 됐죠? 네. 좋아, 좋아. 다 아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리액션 좋아. 됐죠? 그런데 가지고 있는 중성자 숫자는 다를 수 있죠. 네. 이런 관계를 자, 뭐는 똑같은데 같은 원소인데 이렇게 해야 되고 원자 번호가 같은데 또는 양성자 수가 같은데 됐어요? 세 가지 다 돼요. 같은 원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같은 원소인데 뭐가 다른 관계? 중성자 수가 다른 관계. 그렇지, 질량수가 다른 관계도 괜찮아. 예.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동위원소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고요? 동위원소라고 한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네. 왜 중요하냐? 우주 역사에서. 여러분들 책 읽다 보면 이제 지울게요. 교과서에서 저하고 하는 부분을 읽다 보면 이거 나오잖아요. 이게 등장해요. 자, 전부 다 세 놈 다 이름은 기본적으로 수소가 맞아요. 알겠어요? 물론 잠깐 잘 들어. 특별히 수소인 경우에는 따로 이름을 또 따로 부여한 케이스예요. 얘를 수소라고 하고요. 원소 기호는 수소 맞아요. 알겠어요? 근데 얘네들은 원체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야 수소 가져와봐 이래 되면은 이거 하는 건지 이거 하는 건지 이거 하는 건지 모르잖아. 많이 사용을 하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름을 특별히 부여했어요. 얘는 중수소, 얘는 삼중수소예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나오는 중수소가 바로 얘예요. 얘. 중성자가 하나 기 들어가 있는 놈. 됐어요? 얘는 양성자만 있고 중성자가 없죠? 얘는 양성자 한 개에 중성자 한 개, 양성자 한 개에 중성자 두 개예요. 그럼 내가 물어볼게. 얘 원자 핵은 뭐로 구성되어 있지? 양성자죠. 중성자 있나 없나? 중성자 없죠? 그럼 잘 들어라. 주목. 우주 역사에서 처음에 쿼크하고 경입자가 만들어지죠. 렙톤 전자 이런 거. 그 다음에 쿼크가 합쳐져서 뭐 만들어요? 양성자를 만들기도 하고 중성자를 만들기도 하죠. 그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었다라는 말은 바꿔 얘기하면 수소 원자 핵도 만들어진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원소들 중에 가장 먼저 만들어진 원자 핵은 누구요? 수소 원자 핵이 제일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교과서 읽다 보면 착각할 수 있는 게 자꾸 원자 핵에 등장할 때마다 원자 핵 중에 헬륨이 자꾸 등장하거든. 근데 주의할 점이 양성자 한 개가 이미 누구야? 수소 원자 핵이기 때문에 원자 번호 순서대로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하나 물어볼게. 수소 원자 핵 한 개의 질량은 양성자의 질량과 같다. 맞죠? 네. 그 다음에 여기다 쓸게요. 양성자 한 개 질량은 중성자 한 개 질량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면요. 거의 비슷한데 중성자가 조금 더 커요. 됐습니까? 그러면 잘 들으세요. 대부분의 과학에서는 거의 똑같다라고 치부해요. 그런데 우주론을 얘기하거나 핵물리학을 얘기할 때, 핵융합, 핵분열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중성자가 조금이라도 또 무겁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일단 비슷하다고 합시다. 뭐라고 하자고? 두 개가 같다고 하면 잘 봐. 이때 양성자 한 개 질량을 우리를 1이라고 합시다. 얼마라고 하자고? 그러면 중성자 한 개 질량도 얼마? 1이죠. 그럼 물어볼게. 얘의 질량 얼마? 얘의 질량 1이죠. 얘는요? 중성자 질량, 중수소 질량은 2, 삼중수소 질량은 3. 그래서 이게 질량수. 오케이, 바리? 잘 들어. 진짜 중요한 건다. 아까 얘기했죠? 우주 탄생했을 때 쿼크하고 정입자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졌잖아요. 태초의 우주에서는 양성자 한 개가 만들어지면 중성자 한 개가 같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거의 최초의 양성자하고 중성자는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걸 중성자라고 하고 이걸 양성자라고 합시다. 됐나요? 그래서 거의 1대1로 있었어요. 1대1로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돼야 돼. 중성자가 살짝 더 무겁지. 양성자보다. 그리고 얘네들이 광속으로 움직이는 범위 안에서는 질량이 에너지와 같아요. 근데 우주에서는 뭐가 성립하느냐 하면 다른 놈들보다 내가 가진 에너지가 많으면 그 에너지가 많은 에너지를 다른 놈들하고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다른 놈으로 변신하려고 해요. 왜냐면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불안정하기 때문에. 뭔가 에너지가 많다라는 건 움직일 확률이 높고 움직이다 보면 뭔가 부딪혀서 부서질 확률도 높고, 그죠? 그러면 양성자하고 중성자 중에 미세하게나마 좀 더 에너지가 큰 놈은 누굽니까?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중성자죠. 그래서 중성자가 불안해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1대1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잘 봐. 중성자가 불안하다 보니까 전부 다 뭘로 바뀌어버렸다? 양성자로 바뀌게 돼요, 일부가. 됐어요? 그래서 중성자, 양성자가 탄생하고 난 다음에 온도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났을 때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얼마가 됐냐면 개수비가 7대1이 돼요. 됐니? 이게 그 얘기예요. 여기서는 개수비도 7대1이지만 질량비도 7대1이죠. 왜냐하면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거의 똑같으니까. 맞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양성자 한 개는 수소 원자 핵이지만 헬륨 원자 핵도 만들어졌다며. 그럼 헬륨은 이렇거든. 무슨 말이야? 양성자 몇 개? 2개. 질량수가 4니까 중성자도 몇 개? 2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그림에는 중성자 1개밖에 없지. 잘 들어. 중성자 2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중성자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비율만큼 양성자가 쭉 요렇게 똑같은 비율로 그려져야 되겠네요. 요렇게 돼도 요거는 성립하죠. 됐니? 오케이. 자, 이제 원자핵, 헬륨 원자핵 만듭니다. 헬륨 원자핵 만들려면 요만큼이 헬륨 원자핵이 되면 되겠네. 요거 한 개 만들어진 거예요. 맞아요? 그치? 그럼 나머지는 뭐고? 수소 원자핵이죠. 그렇죠? 수소 원자핵 몇 개? 수소 원자핵 개수로 보면 12개 대 헬륨 원자핵은 몇 개? 1개. 개수비는 12개 대 1개, 12대 1이에요. 맞아요? 오케이. 근데 잘 봐. 얘랑 얘잖아. 그지? 질량비는 얘는 한 개 질량이 아까 4래매. 그러니까 얘가 4고 얘가 12니까 얼마? 그래서 3대 1이야. 3대 1이 딴 거 아니고. 이해됐음?
좀 쳤네. 조금만 더 할게요. 금방 끝나요. 잠깐만. 자, 그래서 나머지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밑에 보면 제가 질문 1, 2, 3을 던져 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죠? 과제는 아니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알겠죠? 그렇게 요런 게 이제 돼야, 요런 게 쭉 돼야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대화를 할 때, 수업 내용에 대해서 대화를 할 때, 대화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또 보강 같은 거 올려드리더라도 제가 이제 막 던지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이제 이해하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질문 있는 사람? 오늘 6반 좋아. 뭘 어디서 봐요? 파일. 내가 다 업로드 해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 보강 클래스룸에다가 이제 업데이트 할 거예요. 영상하고 같이. 됐죠? 또? 피곤해, 씨. 뒤지겠네, 진짜. 자, 나가지 말고 잠깐만요. 잠깐만요.